존경하는 광화문 애국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드디어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이 합당을 선언합니다. 지난주 12일은 광화문 애국정당인 자유한국 21정당과 자유연합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자유시민당 창당준비회와 지난 1919년 광화문 10월 혁명을 주도하던 애국 자유파 시민단체가 모두 하나 되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화문 애국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오던 기독자유통일당이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과 합당을 선언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우리 모두는 하나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결의였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각각의 일터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직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파 시민혁명의 마지막 승리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광화문 자유시민을 대변하는 자유대연합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자유시민의 정치혁명을 완성하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오는 광화문 자유시민은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합당을 맞이하여 자유시민혁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합당을 선언하는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시는 곳에서 참여해 주십시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4절까지 부르는 마음을 담아서 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다음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순국하신 순국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지도자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애국정당의 하나인 자유한국 21 정당의 당대표이신 고영주 대표님께서 오늘 역사적인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에 대한 기독자유통일당의 합당선언에 대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애국국민 여러분,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자유대연합정당이 출범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 자유대연합정당과 통합선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자유대연합이 멤버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우리 자유대연합의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은 100만 가까운 유권자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대표 정당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대연합정당을 창당하려는 이유는 지난번 창당 선언 시 인사말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도 전인 2013년 1월 4일 애국단체 신년 할애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발언했다가 지금까지도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실제로 적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과의 투쟁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일선에서 투쟁하는 애국 세력을 좌익 세력들의 어법에 따라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과장이나 엄살이 아닙니다. 적화 시도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골적으로는 2018년 초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밖에 은밀한 시도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가구 1주택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1인당 상속 한도 금액을 4억 원으로 제한하자는 세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자는 것입니다. 삼성도 현대도 모두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코로나를 핑계로 한 이 공유제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기 전에 일단 가진 자의 것을 먼저 빼앗아 나눠 갖자는 취지입니다. 넷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모두 높여서 몇 년만 지나면 모든 부동산이 국유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힘당은 이와 같은 체제방위 투쟁을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은밀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로서 민주당과 공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도 괜한 트집이 아님을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4.15 총선 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각 가정에 100만 원씩 기부 행위를 하는 엄청난 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힘당은 이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 제의가 없었습니다. 둘째,
투개표의 부정이 있다고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사법부는 재판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일체의 항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의 지지도가 한참 하강하고 있을 때 엉뚱하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의 실정을 비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유들로 비춰보아 국민의힘당은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보수정당 또는 우파정당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힘당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유우파 정당의 발전을 방해해온 암적인 존재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국 세력들이 진성 우파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가 번번이 우파 세력을 분열시킨다는 프레임에 몰려 비난만 받고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선은 국힘당의 우파 분열 프레임을 깨버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권 장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뿐만 아니라 기껏 자녀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힘당 소속 후보가 서울, 부산의 시장이 되어본들 1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유대연합이 선거에 승리하려면 종북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위민주당의 이중대인 국민의힘당, 그리고 이들과 맞서는 우리 애국정당의 3자 정립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3자 정립구도가 되려면 모든 애국 세력들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기독자유통일당의 합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독자유통일당의 자유대연합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일 대표님의 절절한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는 광화문에서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대변하지 못했고 또 체제전쟁에 철저히 나서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서서 죄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에 투쟁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국자이십니다. 그동안 기독자유통일당을 이끌어 오셨고 또 현재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하는 우리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탄압에 맞춰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열심히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께서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 참여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광화문에 모였던 1,000만 명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광화문 자유대연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통합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두 당의 취지는 동일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우리의 헌법상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그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영주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그 내용으로 발언했다고 해서 고영주 변호사님을 지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공산화하려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입을 닫아버리고 그 양심을 억압하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기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까지 왔던 어떠한 역대 정권도 예배를 그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후에 그것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여 일어난 바로 광화문 자유우파 세력과 그리고 기독교의 세력이 한 힘을 모아 이번 돌아오는 보궐선거와 그리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그 국민들의 세력이 바로 자유민주대연합과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원리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바로 그 체제 자체가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이 아닌 것은 법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간주가 되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밑에 있는 체제에서 헌법 아래서 만들어진 헌법에 직접 보장된 제도를 자신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허물어뜨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치 체제에서 다수결로 그때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좋은 헌법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무너뜨렸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광화문 자유대연합과 기독교 세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제껏 고통을 받아왔던 내용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말 명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동일한,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정광훈 목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그것도 합의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한다는 내용이 무죄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다퉈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바로 간첩이라고 얘기한 사람에 의해서 적화, 공산화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왜요? 기업과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어제도 나타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요? 국가대표에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전부 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각 종목마다 그 지원을 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국가대표를 지원한 게 죄라고요. 그 기업들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학연금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다 국가 소유화하고 있는, 그걸 계획하고 있었던 게 드루킹 사건이었고, 어제 사건을 통해서 공산화하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문재인과 그 주체사상, 거기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대항하는 자면,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정한 시스템이 아닌 부정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로 총선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가 아닌 공정한 선거를 투쟁을 통해서 바로 세우려는 자들은 누구나 그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주사파 정권을 대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를 쟁취하려는 그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일 대표님의 피 끓는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고영일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께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과 여기에 참여하는 기독자의 통일당은 금년 4월에 시작되는 서울시장과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애국심에 투철한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바라고, 그리고 그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트롯 방식의 그런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여러분에게 발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굴종하는 좌파의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저 국민의힘이 아니라 광화문 애국 시민이 스스로 나서서 자유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합당선언에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여러 분 와 계십니다.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의 고문으로 계신 분들입니다. 우선 전 자유총연맹 총재이신 김경재 총재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천만 동포 여러분, 2,4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780 내지 800만의 해외 동포, 전부에서 8천만 동포에게 오늘 저희들이 광화문 세력과 기독자유당 통합을 선언하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를 듣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뭐 불란서 다 듣습니다. 특히 제가 그걸 자세히 보면 제가 있었던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JSO라는 분이 항상 Thankful from Philadelphia 이렇게 영어로 써서 축하를 하는데 저는 그 양반이 누구인지 압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오진석 박사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 수정할 게 있는데, 제가 북한에서 받은 그 큰 호랑이 표구, 그것이 6m가 아니라 4m였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광화문 세력의 고문으로 저 빛나는 육군 대장 김병관 대장이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주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와서 연설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마 전주 근처에서 우리 정신적인 지도자이신 정광훈 목사께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 목사님은 어제 광주, 오늘 전주, 내일 대전으로 해서 지금 남부 한국을 휩쓸고 계십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시장 선거 이전에 우리는 3월 1일 날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광화문 광장을 빼앗아 버렸지만은 정광훈 목사께서는 전 대한민국을 광화문 광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시대적 대세이고 역사의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시장 후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서울 지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자꾸 출마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동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어디 TV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5분만 거울에 자기 자신을 보라. 진짜 내가 시장을 할 만한 자격과 준비가 있는가? 그래서 단 1%라도 빼앗기면 우리가 이 시장직을 다시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갖다 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중자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3.1운동 때까지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진짜로 좋은 결정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끌어가는 것이 다음번에 4년제 시장 선거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전 국민의 반문재인 정서를 한 곳으로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잘 반성해야 합니다. 요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아주 볼만해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막 발표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25번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것이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아무튼 선거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도 많이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북 개발뿐만 아니라 전 서울 시내를 세계에서 우뚝 가는 수도로 만드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봤습니다. 파리도 봤고 시카고도 봤고 뉴욕도 봤고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서울을 21세기 세계 정치의 중심지, 세계 기독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마 잘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북 개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강변에 있는 많은 한강변에 세계에서 우뚝 가는 스카이라이프를 세워가지고 세계 굴지의 도시를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개발할 겁니다. 불가피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입양하다가 잘못되면 아이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 4년 전하고 똑같아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끝내고 잘 몰아내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버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의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데 여러분이 전부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앞으로 한 두세 분의 우리 고모님의 축사가 있으신데 보시면 우리 자유대연합 그리고 기독자유당의 합작이 얼마나 큰 정치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앞에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뭐 어쩌고저쩌고 그 전부 가짜들입니다. 자유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요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 몸 한 뜻으로 4월 7일 선거 전에 3월 1일 광복 3.1운동 좀 새로운 3.1운동을 지금부터 102년 전에는 태화관에서 했지만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겁이 나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 같이 모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재 총재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음 축사는 그동안 우리 광화문 애국정당의 하나인 자유한국 22일 애국정당을 만드는데 삼파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이신 김병관 예비역 육군 대장이자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 고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모셔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대장 김병관입니다. 일생을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는데 바쳤습니다. 이제 싫어했던 정치 전선에 이미 나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나라가 지켜질 것 같지 않다는 탄식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누가 더 강력한가. 두 번째, 얼마나 잘 단합되고 전의에 불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여러 갈래로 갈린 채 우리 자유민주 진영은 여러 갈래로 갈린 채 각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일부가 힘을 합쳤고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로 하였고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운동하는 분들과 다시 연합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다른 체제를 강요하고 이끌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언론을 막고 자유한 행동을 막습니까? 뭐가 자신이 없기에 그렇게 약합니까? 이제 우리는 합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도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종교와 계파에 관계없이 힘을 합쳐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때까지의 정치적인 경력과 어떤 그 체험과 지위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하시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을 유지하고 우리와 따로 논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국민들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이고 결코 이기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자유를 탄압하고 이런 이 뒤에 모이는 이 모임조차도 별 질병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막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다시 더 집권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나약함을 결코 만들지 말고 모두 단합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인민민주주의 안 됩니다. 이미 북한은 나라도 아닙니다. 군사력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 저 인민들을 다시 살려서 자유를 주고 우리 대한민국 8천만이 하나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막는 그들에 대항하는 이들의 합쳐서 나가는 이 명분하에 국민의힘당 여러분도 힘을 합치십시다. 힘을 합쳐서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의 정치 체험과 권위와 능력도
다시 발휘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역법을 지키면서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 사회자가 저 옆에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김병관 대장님의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거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왔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관 대장님께서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유대연합 정당을 만들고 또 기독자유당과 합당하는 것은 단순히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주사파들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출하자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 종단인 불교도께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광화문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불총회 응천 스님께서 우리 자유대연합 정당의 창당과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과의 합당을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축사를 모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당의 자유연합당 합당 선언 축사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 성군단 단장 응천 스님입니다. 오늘 국민혁명 자유대연합당 정당 출범의 합류를 선언하는 기독당과 당원 여러분의 높은 뜻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당은 20여 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큰 뜻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하여 온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국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받드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갈등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과 악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선의 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국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권과 자유를 위한 희생적 노력이 바로 기독교의 순교의 정신이며 불교의 보살도 정신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형제 자매 여러분, 불교도 불자 신도 여러분, 천주교 성도 자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런 말을 띠는 어린아이가 잘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참여하여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치단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일어나 함께 단결하여 손에 손을 붙잡고 자유 대한민국의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천주교 대표이십니다. 그동안 정의구현 사재단과 앞장서서 천주교 내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확산을 위해서 투쟁해 오신 분입니다. 이계성 대수천 대표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대한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이 하나의 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야의 애국 세력들이 이제 하나로 다 뭉쳤습니다. 지금 문재인 3년 반 남짓 정말 신물이 나죠. 요새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변명과 궤변으로 그냥 일관했습니다. 입양아를 반품해서 교환하라는 인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또 법무부에서 바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출국 금지시킨 거,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뭐냐, 남의 탓이고 국민 탓이고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4년 동안 3년 반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의 핵 폐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김정은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조공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온갖 다 망쳤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그 북한의 김여정이한테 온갖 욕설 다 폭언을 들으면서 뭘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뭘 못 줘서 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분통을 터집니다. 지금 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세력들이 폭탄이 터져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깨문을 보고 문재인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데 대깨문이 대깨문 속깨문으로 분열되고 있고 또 크게는 대권을 앞에 놓고 경기도 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나도 경기도에서 삽니다만 코로나 재난기금을 자기 마음대로 10만 원씩 이달에 지급하겠다 경기도만, 정부에서 반대로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문재인 말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 이낙연 씨가 이제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전직 두 대통령을 이제 사면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면이 아직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깨문이 바로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끼리 내부 분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고 또 여러분 4.15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양정철 씨가 이낙연 씨한테 사면 얘기를 꺼내야 중도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발표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잘 아시죠? 김정수교 동기동창이라고 정말 엉터리진 만연 사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이제 겁나는 게 없나,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요새 양정철이가 미국으로 왜 갔는지 갔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은 양정철과 연을 끊었다. 대통령 입에서는 양정철 얘기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간다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로 가가지고 또 때만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아래층은 말할 것 없이 대깨문, 소깨문으로 분열듯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문재인 완전히 핵심 세력들이 분열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될 때 우리 보수가 참 걱정스러웠는데 보수가 이제 하나로 됐습니다. 이제 싸울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국가 운명의 에너지를 대깨문에 의해서 기대고 대깨문이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판단하고 갔는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연합한다면은 문재인 끌어내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일관되게 문재인 내려와 끌어내자 이걸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강연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서 재밌는 얘기가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어둠의 대깨문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둠의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대깨문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단단히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정권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공헌자가 될 것이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 막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만 모으면 하루아침에 문재인은 끌어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젠가 여론조사 리얼미터하고 YTN에서 서울서만 일어나면 됩니다. 서울 문재인 지지율이 32.7%입니다. 그다음에 부산 지지율은 30.9%예요. 부산 서울만 들고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수 연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정말 우리 지도자 전광훈 목사님 모시고 3월 1일 날 문재인 끌어내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570만 신자도 여기에 동참해서 문재인을 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를 지키는 길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문재인이 끌어내지 않으면 천주교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도 3월 1일에는 모두 광화문으로 나와서 문재인 끌어내되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변할, 우리를 앞장서서 싸워줄, 우리를 이끌어줄 광화문 자유대연합당 애국정당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화문 세력들이 통합하여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광화문 자유대연합당 만세! 여러분, 광화문 대연합당과 함께 승리의 길로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3월 1일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합당 선언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